살고 계시잖아요. 대구에서 가장 관심 가져야 할 상품 3개만 얘기해 주세요. 대구는 지금 당장 대구분들이 제일 관심이 많은 아파트 단지가 W? 그렇죠. W가 범어 내거리의 W죠. 너무 이쁘더라. 뭐 W. 솔직히 용호동 W에 비하면 좀 베이비죠. 그래도 W. 용호동 W 근데 용호동 W에 비하면 입지는 제일 좋죠. 학군이 너무 좋죠. 그쵸. 거기도. 학군이 학군도 최고니까. 좋고 교통도 좋고 너무 그쵸. 좋던데요. 그렇죠. 사통팔달에. 그래서 모든 대구분들이 다 원하는 단지. 그래서 그 단지가 작년에 한창 대구가 작년 총각 그때 한창 대구가 바닥일 때 대부분 분들이 대구가 많이 떨어지면 난 W부터 사겠다라고 덤볐다가 생각만 했다가 안 떨어져. 안 떨어져. 그 안 좋은 분위기에서 안 떨어져. 그렇죠. 저도 그 근방에 있는 부동산 소장님한테 몇 분한테 7억으로 매물 나면 무조건 연락 주세요라고 제가 몇 분한테 얘기를 했는데 연락 왔겠습니까? 안 왔겠습니까? 소장님들 사실 병dem도 없고. 그게 예를 들어서 범어동에 대구광역시의 제일 중앙에 있는 제일 좋은 아파트가 7억이 돼버리면 옆에 있는 중구 그때 당시 중구가 거의 9억 정도 됐거든요. 분양을 또 한 게 어. 7억, 8억 선에 또 분양했었잖아요. 근데 범어 내거리하고 중구하고 가격이 똑같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절대 안 되죠. 그럼 중구가 가격이 떨어져야 돼. 이거 얼마까지 떨어져야 될 것 같습니까? 한 5억 정도 해야 되겠죠? 30%? 그죠? 5억이 되면 이게 저기 또 외곽에 있는 뭐 신월성 그런 것들도 대장에서 20%도 내려가야 5억, 되니까. 6억이거든요. 그럼 걔 또 4억대 밑으로 떨어져야 됩니다. 50% 되니까 4억이죠. 그럼 이제 외곽에 뭐 연경지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3, 4억대 있는 것들은 그럼 2억대, 1억대까지 떨어져야 돼. 말이 안 되는 거지. 욕심이네, 지금. 그렇지. 말이 안 되는 가격입니다. 완전 욕심이네. 그렇죠. 그래서 일본 욕심쟁이. 나오면 저도 살려고 했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게 지금 최소한 뭐 매물 나오는 것 자체도 별로 없고요. 지금 입주장 거의 앞두고 있는데 뭐 나와봤자 뭐 12억, 13억, 14억 이렇게 맞네, 나오니까 그래서 일반 분양 물건도 거의 없었어요, 거기는. 그렇죠. 일반 분양 물량이 작년 올 초 아니면 작년 말쯤에 거의 싼 것들은 몇 개 거래가 됐죠. 그렇죠. 이게 지역주택 조합 아파트 아니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입주권을 매수하는 것은 제약이 상당히 많았고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나 살 수 없는 조건이었고 분양권 해봤자 몇 개 나오지도 않았고 근데 이제 물량이 올해 워낙 많았다 보니까 그때 가격이 많이 떨어지기를 다 같이 기대를 했지만 안 떨어졌어요, 좋은 거는. 그 옆에 있는 범어 힐스테이트도 마찬가지고 그 옆에 있는 범어 푸르지오 범프도 그렇고. 범프도 가격이 지금 다 반등을 해버렸죠. 그렇죠. 그러면 일단 W는 지금 모든 사람들이 입주장을 노리고 있지만 가격이 내려가지 않고 있다. 맞습니다. 대장은 대장이다. 그렇죠. 또 다른 아파트 단지는 그 옆에 단지가 원래 기존 그것도 연식은 뭐 신축 아파트죠. 범어 힐스테이트. 범힐. 그거는 이제 학군 자체가 완전 최고죠. 경신중학교, 경신고등학교 바로 앞에 학원가 딱 끼고 있는 단지다 보니까 엄마들은 누구나 거기 살고 싶어하는 단지죠. 그렇죠. 그죠. 근데 거기도 가격이 안 떨어졌죠. 단단하죠. 그래서 최근에 아마 16억 제가 그렇게 실거래 찍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그러면 뭐 17억까지 찍었던 단지 아니에요, 거기가? 그렇죠. 근데 그게 뭐 옛날에 17억까지 찍었다가 근데 그게 취소가 됐니 많이 얘기가 있는데 예전에 한창 문재인 정부 때 잘 나갔을 치기에는 범어 힐스테이트하고 범어 W는 20억까지야? 그치 20억 갈 거라고 대부분 예상을 했었고 나 너무 잘한다. 그리고 또 부산 해운대 같은 경우도 그렇죠. 뭐 마린시티자이 마시자하고 뭐 해운대 중동 롯데캐스타 뭐 해운대 비사동원 해비동 뭐 해운대 자이 2차 이런 것들도 거의 뭐 최소한 20억이 육박하겠다라고 그때 했다가 확 꼬꾸라졌죠. 꼬꾸라진 상태에서 부산은 지금 보면 회복 속도가 조금 느려요. 느리고 좀 거래 자체가 많이 없어요. 좀 애매하고 제가요 부동산 소장하면서 조정지역 때보다 더 한가해요. 내가 거래가 이렇게 없기는 처음이고 전화기가 이렇게 안 울리기가 처음이에요. 정말 멘탈적으로 탈탈 나가고 있는데 내년 되면 아까 우리 1부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거래가 조금 돌지 않을까. 그 이유를 제가 부산에 넘어와 설명해드리면 1월 달에 정매가 풀리는 대단지가 있습니다. 제가 분양권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분양권은 거래가 좀 쉬워요. 건수도 많고. 대연 3구역이죠. 대연 DIL 4,488세대. 이제 벌써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가격이 착하면 매수하고 싶다는 콜이 있는데요. 가격이 초피에 대비해서 그렇게
많이 내려가지는 않았어요. 더 올라가면 올라갔지. 그리고 경동 리인뷰도 전매가 풀립니다. 2차. 2차요. 그것 때문에도 지금 저렴한 P, RR 위주로 많이 물어보시고요. 또 전매 풀리는 단지가 특별히 없네요. 그 두 개 빼고는. 지금 그 대여는 정말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거래가 돌지. 또 우암 1위죠. 두산 이브더 제니스 오션시티 계약금 5%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던 그 단지도요. 일주일에 하나씩 실가 신고소가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시 대구로 가시죠. 뭐 대구. 그럼 어쨌든 범어동 쪽에 어쨌든 제일 좋은 게 있고요. 범어동은 솔직히 저는 작년부터 계속 많이 하라 했었을 때 사라고 했잖아요, 대여. 범어동만 사라. 그러니까 범어동만 사라. 그리고 올해 좀 범어동이 신축 범어자이랑 만촌자이르네. 그때 또 안 할인 팔렸죠. 분양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거의 33평이 10억 정도에 완판됐었을 때 제가 올해 한 여름부터 범어 3동 쪽에 방 4개짜리 대여. 40평대 이런 것들이 좀 저렴하다. 그러니까 7억대 8억대 있는 것들을 좀 많이 사라고 해서 그때 제 말 듣고 사신 분들이 몇 분 계시긴 합니다. 저한테 사라고 하셨잖아요. 콕 집어서. 그런 것도 있었고 근데 지금은 가격이 좀 올라버렸어요. 그런 것들이 올라버렸고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범어동은 난 범어동 만촌동은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 나 못 사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일단 중구, 청남동역 이쪽으로 좀 많이 가셨고 청라언덕도 입주장이 안 흔들렸어요. 그렇죠. 전세가가 좀 오히려 좀 올랐죠 거기는. 근데 위쪽에 일반적인 분들은 태평로에 좀 많이 분양권에 몰려 있었죠. 왜냐하면 태평로에 분양이 엄청 많았지 않습니까? 그 분양도 많았고 실제 새 아파트는 좋은데 현장을 진짜 가보시면 기차 소음이 상당히 심하거든요. 맞아요. 심하고 아직 당장은 학원과 학군이 그렇게 좋지는 않고 근데 신축 아파트, 신축 빨이라는 것 때문에 투자자들이나 실거주 하실 분들은 관심이 많은 단지였죠. 태평도 나쁘지 않고 지금 엄밀히 얘기해서 전국의 광역시급들 봤을 때 신축 아파트가 4억대가 거기밖에 없었잖아요. 거기랑 이제 서대구도 있지만 서대구는 논외로 친다 하더라도 신축에 4억짜리 할 수 있던 기회가. 그래서 그것들이 봤을 때는 가격은 정말 매력적인 가격대였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또 약간 주춤하긴 합니다. 지금은 다 주춤해. 추석 이후로 신기하게도요. 추석 지나고 난 뒤 현장이 다 조용해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거를 제가 한 9월 달부터 계속 얘기했었습니다. 살려면 무조건 9월 달 전에 뭐 사든가 팔든가. 사는 건 아니고 파는 거는 무조건 9월 달 전에 해라. 어떻게 그걸 예측하셨어요? 예측하다기보다는 제가 뭐 자료 보시면 뭐 다른 잘 보면 나와요 그게? 네. 제 자료가 아니고 성품왕. 성품왕 말고 이제 그건 이제 지인? 부동산 지인 예를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난 그걸 예측한다는 게 너무 신기해. 저는 현장에서 계속 얘기를 듣고 현장 감으로 하는 사람인데 빌보님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많이 쓰시잖아요. 뭐 그렇긴 하죠. 근데 이게 뭐 예측한다기보다는 과거 거래했던 내역들을 좀 보시면 되는데 뭐 그냥 아무 도시나 한번 찍어서 볼게요. 서울이든 대구든 어디가 어느 지역이 좀 우리 궁금하니까 대구 얘기하니까 대구 합시다. 집중적으로. 대구를 찍어서 거래량 데이터만 좀 보시면 되는데 이제 주요 지표를 거래량 이걸 찍어서 이게 위쪽에 파란 것들은 실제 거래량이고 가운데 약간 색깔 있는 파란색 같은 경우가 이게 평균 거래량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매년 평균 거래량을 보시면 약간 톱니바퀴 모양으로 되어 있죠. 톱니 형태로 되어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거래가 많았다가 줄었다가 많았다가 줄었다가 이게 약간 사이클을 가지고 있죠. 사이클을 보시면 뭐 찍어서 보면 3월달 거래가 많죠. 12월, 1월달, 2월달, 3월달 거래가 많았다가 다시 4월달, 5월달, 6월달 줄었다가 다시 8월달, 9월달, 10월달 확 했다가 다시 또 1월, 12월달 확 줄었다가 이게 매년 사이클이 거의 반복됩니다. 이게 뭐냐면 결국은 추석 이후에 찬바람 딱 끝나고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거래가 많이 줄었다가 12월달, 1월달부터 이제 학군 이사 때문에 오시는 분들은 거래가 많고 그다음 3월달까지는 이제 신혼부부 수요 때문에 확 거래가 많았다가 다시 또 4월달, 5월달 지나서 거래가 확 줄고. 우리 생활 패턴 같은 연계가 되는 맞습니다. 거네요. 그래서 물론 뭐 그때 정책이라든지 입주 물량에 따라서 약간 다르겠지만 평균적인 거래량을 보면 저도 뭐 투자를 할 때 한 10년이상 투자를 했을 때 항상 추석까지는 거래가 활발하다가 추석 솔직히 일주일, 2주일 전까지 활발합니다. 추석 당일 전주에는 거래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추석 이후가 돼버리면 거의 거래가 없습니다. 그럼 다시 거래 재개의 시점이
지금 제가 봤을 때 학군지 같은 경우는 보통 11월달, 12월달 또 좀 거래를 하긴 하겠지만 솔직히 많이 춥거든요. 그쵸. 안 그래서 움직이고 싶어요. 1월달, 2월달, 그러니까 보통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3월달, 4월달, 5월달 결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1월달, 2월달부터 집을 보기 시작하고 거래를 좀 많이 하기 시작하고, 물론 학군지 같은 경우는 뭐 12월달, 1월달 거래를 움직여야죠. 계약을 해서 2월달 방학 전에 다 이사를 오시다 보니까 그렇게 학군지랑 그리고 신혼부부가 좋아하는 지역 아니면 또 공무원이 많은 지역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대전 같은 지역들은 발령이 보통 1월달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11월달, 12월달 거래를 많이 하고 1월달부터 본격적으로 들어와서 많이 거주를 하시거든요. 그런 식으로 도시별로 약간 사이클 다르긴 한데 거의 보면 제가 봤을 때 항상 추석 이후 딱부터 10월달, 11월달 정도는 거래량이 확 줄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한 1월달, 2월달, 3월달까지 이제 그때부터 거래량이 좀 많이 살아나고 하다 보니까 저는 그래서 내년 지금은 12월달까지는 아마 거래가 상당히 많이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또 지르세 중과도 많이 몰려있고 하다 보니까 근데 내년 1월달, 2월달, 3월달 같은 경우는 집을 구해야 되는 분들은 반드시 있거든요. 그런 수요는 무조건 있습니다. 예, 그런 분들이 전세를 지금 구하려고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 전세 매물 자체가 많이 줄고 있고 입주 물량이 또 줄고 있는 도시가 많다 보니까 근데 대구는 예외입니다. 대구만 예외야. 내가 봤을 때는 대구는 워낙 물량이 많다 보니까 전국의 다른 거의 대부분 지역들은 전세 매물을 줄면서 전세가 지금 최근 많이 오르고 있지만 대구는 좀 많이 전국 중에서 제일 많이 전세가 하락한 지역 중에 한 곳이거든요. 근데 대구 제외하고는 아마 전세 가격이 조금 오르면서 그분들이 일부 매수세로 뛰어들면 조금 전환되면 저런 거래가 조금 되면서 가격도 일부 조금 반등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까지 지금까지 했던 얘기 좀 정리 좀 해주십시오, 빌분이. 포인트만 알려주세요. 아까 대구 탑3 하다가 그러니까요. 대구 탑3 1번은 W, 그렇죠. 2번은 범호동에 있는 아파트들, 그렇죠. 특히 범힐, 범호, 푸르지오 그리고 만촌 자이르네. 근데 만촌 자이르네는 요거 하나만 제가 얘기하자면 그 유명한 아파트잖아요. 모델하우스에 의자를 턱 던져버린. 그렇죠. 거의 할인 분양을 한 2억 가까이 했던 단지죠. 그리고 또 살고 하는 전환제도 했었고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그래서 투자자들이 일부 샀던 물건도 있거든요. 그게. 그래서 근데 문제는 다시 최근에 보면 약간 마피 정도 형태로서 다시 매도 물건이 나온 게 있습니다. 그럼 그게 DLC 있나요, 실거주한테? 돈이 있으면 근데 뭐 그것도 거의 8억 9억 정도 이상 하다 보니까 돈이 있으면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그게 매도 물량이 좀 나왔던 제일 큰 이유가 뭐냐면 지금 당장 범호 W 입주를 하거든요. 거의 1300세대 입주를 하다 보니까 전세 가격이 내가 원하던 금액만큼 높게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만촌 자이르네가. 그치, W로 가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내가 생각했던 투자금 대비해서 조금 돈이 더 들어가다 보니까 일부 다시 되파는 형태의 물건들이 좀 나오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내가 돈이 있으면 잡으면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범호동 만촌동의 신축 아파트 위주로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구 청라 언덕역 정도 그리고 내가 신축은 하고 싶은데 돈이 별로 없다라고 하면 서대구 쪽은 보지 마시고 태평로 아니면 동대구 신암 타운의 뭐 해링턴 플레이스 정도 이 정도. 그래서 신암도 가격이 근데 저는 어쨌든 낮았었죠. 솔직히 말해서 대구는 그냥 2호선 라인만 해도 된다고 봅니다. 2호선 라인 위주로. 2호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솔직히 뭐 방송 보시는 분들이 지금 대구 좋다 하더라도 대구를 10개 20개 사실 분들이 있겠습니까? 아니요. 어쩌다가 한 개 사고 말 거지 않습니까? 너무 제하의 그 부동산은 돈이 많이 들어간 상품인 것 같아요. 지금 솔직히 대구에도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있는 단지가 좀 있거든요. 나요? 좀 마피 큰 것들은 저기 중동에 수성구 중동에 오클레어라고 거의 마이너스 1억 8천 뭐 1억 5천 정도까지 갔던 단지가 있긴 있는데 문제는 지금 그렇게 마피가 크게 나왔던 제일 큰 이유가 뭐냐면 당장 분양가가 비싸나? 그런 것도 있고 당장 잔금 잔금을 치고 전세를 놔야 되는데 전세가 지금 W도 마찬가지고 다른 쪽에 입주가 있다 보니까 전세를 높게 맞출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대구의 전세가 자체가 제일 많이 하락을 했던 지역 중에 한 곳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거를 잔금 치지 못하는 투자자들이 마피를 크게 지금 내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저는 실거주 하실 분들은 오히려 이것도 기회가 될 수 있다. 태평로도 마찬가지거든요. 마피가 지금 7천, 8천, 5천이랑 나오는 단지가 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실거주 하실 분들은 그게 기회가 될 수 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은 대구에 꿀팁 하나 얻어가셨습니다. 실거주하실 분들은 지금 언급한 단지들 한번 부동산에 방문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쵸.